네.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사전에 그 임원분들한테 드린 노트를 기반으로 이제 그걸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이랑 내일 이어서 이제 발표를 할 건데, 거기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써져 있듯이 레퍼런스가 있죠. 기본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세르 선생님의 이 A Course in Arithmetic이라는 책을 이 책의 파트 1을 가장 참고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적힌 책이 카셀이라는 선생님의 로컬필즈라는 책인데, 이 책은 띄엄띄엄 예시나 좀 구체적인 계산 같은 거 볼 때 좀 참고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이 공부를 해준 친구랑 이제 저희 미미계 김시윤 학우분 분에게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제 시윤 씨에게 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4번은 이제 기본적인 대수는 알고 있어야 한다 정도고. 그래서 오늘은 데이 1이니까 여기 0일에 해당되는 인트로덕션이랑 피리딕 넘버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일단 제가 인트로덕션의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세르 선생님의 다른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스토리가 많이 없고 엄청 몸이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본인이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입맛에 맞으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퀘스천을 뭐를 했냐면 혹시 여기서 정수론을 듣거나 듣고 계신 분 있나요? 네. 만약에 여러분 시험 문제 얘가 이제 GX 폴리노미얼 링 안에 이런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얘가 정수되느냐? 라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으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딱 시험지를 받았는데 1번 문제가 이렇게 힌트 15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풀 것 같아요? 이제 정수론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좀 감이 살아 계실 텐데 혹시 생각을 해보셨거나 이걸 보고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신 분 있나요? 아이겐슈타인 크리테리온이 이레듀시빌리티 판별하는 건가요? 음, 해제고입니다. 17이에요, 7이에요. 17입니다. 노트에 써져 있어요. 17이면은 해가 없지 않겠어. 이제 답은 노트에 써져 있듯이 노라고 제가 대답을 해놨죠. 근데 정수론에서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이 fx가 지금 폴리노미얼인 g 위의 원소인데 얘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대상들로 바꿔서 연산을 합니다. 제가 어렵게 써서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기 p에 3을 넣으면 fx를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이제 모드 3에 대해서 이 다항식을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까지 했을 때 힌트를 다 드린 건데 이제 다시 정수론 문제를 풀겠다고 하면은 만약에 어떤 f 알파가 정수 알파가 이게 0을 만족하느냐 아니냐 이런 알파가 있느냐 없느냐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런 알파가 있다면 저희가 이런 배수를 모드 연산으로 했을 때 어떤 모든 p에 대해서 이러한 작업을 했을 때 똑같이 0이 나와야겠죠. 그죠? 예를 들어 이게 좀 복잡하다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에 0이 정수에서 풀마일이 있잖아요. 근데 걔를 어떤 모드 P로 보고 연산을 하든 이 풀마일은 근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어떤 소수 P에 대해서 근이 없으면 여기에도 원래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for some P에 대해서 이 F를 리듀스 시킨 케이스에서 근이 없으면 여기에는 원래부터 없었겠죠. 왜냐면 있었더라면 여기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P를 좀 잘 잡아서 P를 잡는다는 것은 이 X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파이나이트계로 준다는 거잖아요. P를 픽스 시키는 순간. 그래서 계산할 법한 문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를 들어 P는 5에 대해서 이 fx를 생각해 보면 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겠죠? 이게 모드 5에서 계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0, 1, 2, 3, 4를 넣어 봤을 때 다 0이 안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X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5에 해당되는 모든 원소를 다 넣어서 근이 없는 걸 보이면 이 원래 F에도 근이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질문이 떠오르냐면 그럼 거꾸로 저희가 지금 결국 이거를 좀 포멀하게 쓰자면 만약에 이게 있으면 이게 px는 이제 모드 p로 쓰기로 한 노테이션으로 쓸 거예요. 모든 p에 대해서 이 fp가 리듀스 시켰을 때 근이 있다고 저희가 방금 이러한 논의를 사용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항상 수학에서 궁금한 것은 이 거꾸로 가는 게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다시 이제 정수론을 들었거나 안 듣거나 들은 적이 있거나 듣고 계신 분들 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피에 대해서 이 폴리노미얼을 리듀스 시킨 게 각 피에 대해서 근이 있으면 정수해가 있냐라고 여기 이제 Q1.1, Q1.2로 나와요. 있다면 보이고 없으면 발레를 찾아라 라고 나와요. 이제 기초 저도 워낙 옛날에 들어서 최근에 리마인드를 한 건데 르장드르 심볼이라는 거 배우시나요? 정수론에서? 저는 배웠는데 저는 배웠는데 르장드르 심볼 뭔지 안다. 뭐죠? 혹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 아닌 편이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C가 프라임이고 이게 무슨 뜻이죠? 얘가 의미하는 게 얘는 이제 풀마일의 값을 뱉는데 0이 있다고요? 아, 이게 정의를까 이렇게 됩니다. 제곱수면 1, 제곱수가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드 P에 대해서 이 숫자가 제곱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심벌이죠. 그리고 공식들이 아마 공수론 책에 적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거의 카운터 이그젬플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기대했던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런 폴리노미얼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떤 p를 가져와도 여기 2랑 3이랑 6을 봤을 때 이제 가능한 게 p가 픽스 됐을 때 얘네 둘 중 하나가 제곱 쓰면 0이 있는 거겠죠? 제곱 쓰인 거 넣으면 이 전체 폴리노미얼이 0이 되니까 모두 p에서. 근데 2랑 3 둘 다 안 돼요. 근데 6이 2랑 3의 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 얘는 이 공식에 의해서 m이랑 n이 2랑 3일 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든 얘는 로컬하게 그 근이 있는 거예요. 모든 p에 대해서. 리장드로 심볼의 크리테리언을 이용하면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이게 왜 나오냐라고 하면은 그건 좀 다른 얘기고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판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 p를 가져와도 여기서 2랑 3에서 이게 르장드로 심볼이 p에 대해서 플러스 1이 나오면 근이 있는 걸로 끝나고 왜냐면 하나 0 되면 다 0 될 테니까 만약에 이 둘 다 없으면 마일 마일이라는 건데 6이 마일 마일 곱하면 1이니까 6에 대해서 로컬 솔루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런 식의 방정식을 생각하면 근이 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로컬하게 근이 있느냐는 만들었어요. 글로벌하게 근이 있을까요? G에서? 딱 봐도 없겠죠. 생긴 생긴 꼬 생긴 꼴을 보면 이 있을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틀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이거는 중요한 질문 아닌데 오늘 하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디그리 6까지는 엄청 쉽게 만들 수가 있어 보이죠. 왜냐면 여기 아무거나 오든 그냥 곱한 거 여기다 박으면 항상 로컬 솔루션이 있는 거잖아요. 이 논의에 의하면. 그럼 이제 퀘스천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럼 디그리 5 이하에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건 궁금하시면 구글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이번에 걸어온 카셀 선생님의 책에 제 발레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할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것조차 사실은 정치가 아니다. 네, 5차 이하의 정수계수 다항식에서 로컬 하기엔 다 되는데 글로벌하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인 게 뭐냐면 로컬 솔루션이 다 있어도 글로벌하게 없을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초적인 예시를 가지고 이제 이 제 발표의 두 가지 메인 퀘스천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아까 저희가 로컬 글로벌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G가 로컬이라면 GP를 계속 로컬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퀘스천 1이 뭐냐면 음, 이제 저희가 정수계수에 대해서는 이런 뭔가 모드 P를 생각하면서 근을 구하고 말고 이런 테크닉을 쓸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유리수 근이 궁금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의 유리수 근은 사실 여기에 뭐가 있다고 치면은 넘기면서 이제 피타고라스상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연관이 많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이거는 그냥 왜 이런 게 있냐 정도의 도움이 되는 질문이고 그래서 로컬 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GP는 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얘는 이제 현대대 수학을 들으시면은 이제 쿼션트 같은 대상들을 다루는데 이제 G를 그 소수 P만큼 곱한 대상들로 잘라가지고 모두 P 같은 연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접근으로 저희가 Q를 공략할 수 있냐라고 물으면 Q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필드잖아요. 나눗셈이 다 되기 때문에 그냥 0 제외해서 뭐 아무거나 껴있는 이상 전체를 다 만들어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콘셉트만으로는 뭔가 저희가 GP에 대응되는 오브젝트를 만들기 힘들 것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야 될까 하는 질문을 해야 될 거고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만들었다 칩시다. 만들었다 쳐요. 근데 아까 저희가 GPG랑 여기서 방정식들을 풀면서 얘네들이 잘 왔다 갔다가 안 된다는 거를 봤죠. 여기서 근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저의 골 중에 하나인 하세-민콥스키 티어럼이 말해주는 게 저희가 유리계수 다항식에 어떤 이 글로벌한 게 얘라면 로컬한 거에 대응되는 어떤 대상들을 만들어도 됐다고 쳤을 때 여기서도 당연히 이건 되고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어쩌면 특이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 두 문제가 동치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가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꼬리 목표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Q를 글로벌한 오브젝트로 봤을 때 로컬한 대상으로서 어떠한 수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그 수체계를 만들어냈을 때 이런 문제를 좀 특별한 방식에 떨어뜨리면 얘네를 같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개의 메인 퀘스천이 이제 제가 소개할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트로덕션인데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나요? 잘 모르겠거나. 있나요? 있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수학 얘기를 안 했고 이제 수학 얘기를 하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2년 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 계시던 분들이 몇 분 빼고 다 없어졌네요. 네, 표현론 관련해서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는 헤드인 넘버스인데, 이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까 Q를 글로벌한 대상이라고 했을 때, 그 로컬 원에 대항되는 얘들이 얘네가 될 거예요. 근데 뭔지 알아야 뭘 하든 말든 하겠죠. 이제 만들기를 시작을 할 건데, 혹시 여기 프로젝티브 리밋에 대해서 본 적은 있다. 프로젝티브 리밋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떤 느낌인지를 소개를 할 건데, 혹시 수열이 뭔지 안다, 자기가. 수열이 뭔지 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열이 뭐죠? 그 정수에 대응해서 시퀀스를 만드는 거죠. 사실 정수일 필요는 없어요, 리밋 자체는. 근데 오늘은 정수에만 국한되기로 하고,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거죠. 약간 이런 거를 대수적으로 정리한 것이 프로젝티브 리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저희가 수열은 아무런 릴레이션이 없겠지만
여기에 알제브라이라는 게 껴지면서 얘네 둘 사이에 이 한글 간에 좀 대수적인 구조까지 저희가 뭔가 끼워넣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데피니션인데 이거랑 관련 지어서 이 데피니션이 무슨 뜻인지 정의를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가 아니라 인티저입니다. 아, 혹시 현대대수 들으신 분 듣고 계시거나? 어? 이거는 예상치 못했는데. 혹시 그럼 여기를 봤을 때 뭔지 모르겠네요. AN은 이게 N이 1이면 여기 P에 N이 1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모두 P예요. 모두 P. 0부터 P-1까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N이 2면 P의 제곱이에요. 예를 들어 P가 7이고 N이 2면 0부터 48까지. 근데 덧셈에 대해서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맵인데 어. 예를 들어 여기서 이 P가 3이라고 쳐봐요. N이 2고 여기가 P가 3이고 N이 1이, N-1은 1이겠죠? 그럼 얘는 9로 나눈 나머지의 어떤 정수들과 3으로 나눈 나머지의 어떤 정수들인데 9로 나눈 나머지도 어떻게 보면 3으로 나눈 나머지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4나 6 같은 거는 3으로 나누면 1이나 0이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엘리먼트를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맵이 서젝티브라는 건 이 파이 엔들이 서젝티브라는 거고 이제 인버스 시스템이라고 불려요. 그게 뭐냐면 이런 알제브라익 스트럭처가 있는 채로 이 리밋 같은 걸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인데 그게 있으면 저희가 얘를 피리딕 인티저라 정의를 합니다. 이퀘이션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화살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건 뭐냐 라고 이제 이건 뭐지 할 텐데 아까 이 수열 같은 걸 만들어주고 싶은 거랬죠. 근데 n이 잘 생각해 보면 그 제한이 없잖아요. n이 1이면 3으로 나눈 거고 p가 3일 때 n이 2면 9로 나눈 거고 3이면 27로 나눈 거고 쭉 가겠죠. 그런 수열들을 생각을 할 건데 이 파이 n을 따라서 왔을 때 유지가 되는 애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에요. 그럼 여기 9로 나눈 나머지로 올 수 있는 애들은 4나 7, 1, 이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럼 다시 27로 가서 27로 남은 나머지가 이제 9랑 똑같으려면은 이제 1이면 예를 들어 다시 4, 28, 55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원소들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 예시요. 예시보단 저는 이걸 선호하는데 예. C에서 아무거나 뽑읍시다. 정수에서. 숫자 아무거나 주시죠. 7이요.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 네, 132, 131. 소수는 5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31은 디비전 알고리즘에 의해서 5의 3승이 몇이죠? 125. 6 플러스 25, 6, 1 플러스 이렇게 되죠. 네, 이건 디비전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131이라는 숫자를 여기서 바라보기를 5의 3 자리에 이 A3 자리에 이제 1을 넣는 거예요. A의 3 자리에 1을 넣고 A2 없죠? 25 없잖아요. 빵. A1은 1, A0는 1. 그래서 7, 방금 131이라는 숫자는 이 5 에릭 인티저 안에서 1, 1, 0, 1, 빵빵빵빵 여기 다 죽습니다. 이렇게 가는 그런 숫자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걸 생각을 하냐?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저희가 사실 리밋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이 리밋을 처음 듣는 건 위상수학 시간이나 해석학 시간이겠죠? 거기선 리밋을 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위상을 주죠. 그리고 수렴을 한다를 리밋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리밋이 존재한다. 약간. 근데 저희는 지금 대수적으로 정의만 했고 이제 수렴성이나 그런 걸 논할 베이스 자체가 없죠. 위상을 안 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수렴 같은 게 뭔지 얘기를 하고 이게 저희가 알던 수체계랑 뭐가 다른지랑 이 구조 자체가 그 수렴에 어떤 식으로 생각이 되는지를 좀 이따 다룰 겁니다. 그래서 바로 페이지를 넘기면 플로지온 GP가 있죠. 위상을 줘야지 저희가 수렴을 하든 말든 그런 걸 생각을 한다. 위상을 어떻게 주냐?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두 가지밖에 모르는데 그중 한 가지가 제가 써놓은 방법이고 이제 남은 한 가지는 궁금하시면 따로 질문을 하시죠. 여기 제가 잘 써놨는데 첫 번째로 AN이 저희가 P의 n승으로 나머지잖아요. 유한하겠죠? 어떤 숫자로 나눈 나머지니까 그거만큼 개수가 있겠죠? P의 n만큼. 그럼 저희가 어떤 토폴로지를 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냐면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몰라도 되는데 저희가 GP를 정의를 하길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근데 얘를 컨스트럭트 하는 과정이 프로덕트 스페이스의 어떤 서브 스페이스로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생각을 잘 해보면 그 파이 n을 따라서 잘 이어지는 애들을 생각을 한댔죠. 일단 프로덕트를 다 만들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애들만 생각을 하자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게 이렇게 서브셋으로 들어갈 수 있고 얘는 이미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에 이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자연스럽게 있겠죠. 그래서 얘의 서브 토폴로지를 이 파이 AM부터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위상 수학도 안다는 가정하에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는 컴팩트 토폴로지고 그 컴팩트 토폴로지의 프로덕트 토폴로지는 다시 컴팩트죠. 네? 컴팩트요. 네. 티커노프 티어럼이라고 배우죠? 위상 원 시간에. 아닌가? 네. 그래서 파이 AN이 컴팩트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할 수 있는데 이, 이 서브 스페이스가 클로즈드인 것까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Y라고 써놓긴 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제 위상원을 이제 시험을 봐야 되실 분들은 한번 풀어보세요. P is closed in
컴팩트 스페이스 되나요? 다시 이런 뭘 하냐? GP is 컴팩트죠. 쌈뽕하죠, 컴팩트면. 좋은 공간이잖아요. 네. 네,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에 이제 파이나이트 셋이면 컴팩트죠. 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원소가 유한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 위상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좀 비직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컨스트럭처한 매트릭을 주는 방법으로 위상을 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그게 이제 이슈입니다. 이슈인데 이게 당연해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일단 G를 지금 넣었잖아요. 다이어그램을 지워버렸는데 이걸 어차피 쓸 거니까. 음. 아까 G를 어떻게 모두 그 P는 5에 대해서 이제 쓸 수 있냐를 생각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G를 넣을 수 있는데 거리를 어떻게 줄까? 이 위상은 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생겨 먹은 것일까를 알려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제가 내추럴 밸류에이션이라고 써놓은 그 함수를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하는 것 중에 대수적으로 가장 테크니컬하지 않을까 싶은데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증명 안 하고 프로포지션을 소개를 할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방금 만든 피에릭 인티저의 어떤 원소가 인버티블한 것은 P가 X를 나누지 않는 거예요. 이게 피에릭 넘버입니다. 그 모드 P는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데 사실 이걸로 인저스 하는데 증명을 오늘 하지 않을 거고 저희가 GPA 아무 원소나 가져왔을 때 0이 아닌 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P는 프라임이고 P에 이게 프라임이고 N은 인티저고 0보다 큰 0 이상의 인티저고 U가 아까 이 U에 있는 원소입니다. 유닛에 있는 U가 0 이상 U는 UNT죠. 그러니까 인썸센스로 그, 그 인수분해 비슷한 걸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 피에릭 넘버는 P의 n승 곱하기 유닛꼴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닛은 곱하기에 대해서 인버스에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 예시 약간 이런 구조가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홀모럴 파워 시리즈 아세요? 그러니까 폴리노미얼인데 그 끝까지 막 이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x분의 1은 저희가 뭐 이렇게 끝까지 간다 할 때 예를 들어 이런 얘들이
이 포멀 파워 시리즈의 원소 안에 있는 거죠. 약간 사실 얘도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X 사실 X로 안 해도 되는데 그냥 X라고 하면은 X가 얼만큼 나눠져 있냐.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역수를 만들 때 알고리즘을 잘 생각해 보면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뭔가 유닛이기만 하면은 이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AN이 딸려 있는 여기는 다 1로 간단하지만 이거를 AN이라 생각해서 그 수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중요해지는 건 이 AN 앞에 이 X가 몇 번째로 오냐거든요. 그러니까 X가 N만큼 있으면 빼놓고 그 반대편에 1부터 시작해서 이 AN을 찾는 게 1부터 시작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1이 유닛이기 때문에. 그런 센스로 이런 구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닮아 있어요. 얘랑 저희가 보는 얘랑 엄청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수학하다 보면 엄청 많이 나오죠. 그죠? 특히 뭔가 뭔가 그 뭔가 대수를 하는데 뭔가 해석학처럼 할 때 이런 걸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엄청 자연스러운 함수를 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모든 엘리먼트가 P의 n승 곱하기 U로 써진다고 했잖아요. 밸류에이션 P를 P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정의를 해야 자연스러울까요? 이 프로포지션을 봤을 때 이거요? V입니다. 밸류에이션이에요. 아, 이건 자연수예요. 그 여기서 어떤 엘리먼트 하나를 뽑아서 어떤 자연수를 매치시켜야 우리가 VP가 이쁘다 생각을 할까요? 이 B를 생각했을 때. 그죠? 얘가 예를 들어 P의 n승의 U로 써졌으면 N으로 보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생각을 더 해보면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GP는 DVR이라고 하는 대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DVR은 Discrete Valuation Ring의 약자인데 이제 이거는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직관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엄청 여러 가지인데 근데 제가 그 매트릭 같은 걸 어떻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냐 했을 때는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보시죠. 어, 일단은 디바이드 되려면 도메인이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0은 인피니트로 보낸다. 그 인테그랄 도메인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 x, y를 곱했는데 0이 나와요. 그러면 인피니트로 가야 되는데 이 GP가 곱하기에 대해서 잘 어떤 걸 만족을 하거든요. 근데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x, y가 0이 되면은 VP x, y는 이제 인피니시 돼야 되는데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인테그랄 도메인이 되고 로컬링은 약간 일렬로 쭉 써져 있는 거예요, 애들이. 아이디어들이 일렬로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게 저희가 P의 n승을 생각하고 모든 엘리먼트들이 이렇게 써진다 했잖아요. 같은 n을 공유하는 얘들은 예를 들어 Pn V로 돼 있다고 쳐봅시다. 그냥 얘네끼리는 유닛끼리 연산으로 돼 있는 거예요. 거의 얘네 사이의 움직임에 거의 제약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들이 이 n을 중심으로 뭐 n은 1, n은 2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렇게 그걸 가진다. 뭔가 층 같은 느낌의 무언가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정의 자체는 로컬은 맥시멀 아이디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맥시멀 아이디어인 걸 제가 판단을 못 해가지고 이제 맥시멀 아이디어를 첫 번째는 0이 아닌 거. 0이 아니다라는 건 P의 n승을 얼만큼 땡겨가지고 유닛으로 만들고 바꿔치기 해서 뭔가 단위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이용하면은 얘가 유니크 맥시멀 아이디어인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다시 생각하면은 이 n만 결정되면은 다음은 유닛 파트잖아요. 모든 애들이 모든 아이디어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n짜리가 있으면 그 나머지 한쪽은 유닛인데 아이디어를 만들 때 유닛은 누굴 가져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PID라 얘는 DBR이 됩니다. 이게 특별한 대수적 구조고 그래서 이러한 대수 구조 덕분에 저희가 PID 필드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넘버라고 부르기도 하죠. 지금 GP가 도메인이고 이러한 디비얼한 구조를 디비얼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걸 보였으니까 도메인이잖아요. 그 뭐라 해. 프랙션 오브 도메인이라 하나? 도메인이 있으면 항상 그거에 대한 뭔가 분수처럼 행동하는 대수적 구조를 만들 수가 있죠. 정수에서 유리수 만드는 것처럼. 얘를 제가 피에딕 넘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방금 서술한 그 구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만드는 방법이 자연수에서 유리수 만드는 거 생각해 보면 0을 빼고 나머지 애들을 뭔가 분모로 보내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애들은 모두 P의 n승 곱하기 유닛으로 써진다 했잖아요. 유닛은 분모에 가든 분자에 가든 상관이 없어요, 원래. 그래서 그냥 P만 분모에 보내주는 것만 넣어줘도 다 분수처럼 행동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방금 했던 말을 다시 쓰면 P 인버스 심볼 하나를 그 GP에 포함한 거랑 똑같은 스트럭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까 VP를 GP에서 정수랑 인피니스로 보낸 거를 이제 QP에도 자연스럽게 정의를 익스텐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모의 P가 간 거를 그냥 마이너스 N으로 박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N의 범위가 이제 어, GP에서는 양수였다면 0 이상이었다면 지금은 딱 다 정수를 다 커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스트럭처를 이런 함수를 제가 QP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질문 있나요? 이제 매트릭을 줄 겁니다. 이걸로. 네? 0일 때는 인피니트로 가요. 네. 이제 매트릭을 줄 건데 왜 0일 때 인피니트 가는지가 사실 한 가지의 단서가 됩니다. 어, 사실 지금 Q에서 QP를 만들었잖아요. 아니죠. G에서 GP를 만들고 그걸 QP로 확장시킨 거죠. 그래서 아까 다이어그램을 잘 생각하면은 Q를 QP 안으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직접 써보셔야 돼요. 증명하려면 생각보다 쓸 게 있어요. 두세 줄. 어, 근데 저희가 Q에서 QP 넣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R 같은 게 있죠. 그럼 QP는 R이랑은 좀 뭔가 달라야지 저희가 기존에 못하던 걸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스트럭처를 위상으로 주는데 방금 한 리밋이랑
이 VP를 이용한 위상으로 주는데 그게 어떤 위상이냐면 예를 들어 R에서는 P의 n승 같은 게 발생하죠. 시퀀스가. 그거를 수렴시키게 만들어주는 위상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만들 겁니다. 이 프로포지션은 진짜 중요하니까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치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트릭을 줄 건데 저희가 저걸 잘 생각을 하면은 이런 등식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왜죠? x를 p의 n승 곱하기 u1, y를 p의 n승 곱하기 u2로 하면은 둘이 곱한 건 p의 n 플러스 n, u1, u2인데 유닛 두 개 곱한 건 유닛이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있다고 했으니까 이 값은 n 플러스 m이 되겠죠. n 플러스 m이 되고 그리고 vp x 플러스 y는 인피멈 vpx, vpy 이런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좀 써야 돼요. 이것도 이 노테이션을 그대로 가져온다 했을 때 예를 들어 아, n이 n보다 작으면 n이 n보다 작거나 같다고 가정하면 pn으로 묶는 거죠. 더하기를 이렇게. 그러면 이게 덧셈에 대해서 계산한 얘인데 일단 n은 있고 그죠? 얘가 다시 GP의 어떤 원소로 써질 텐데 얘가 이제 P의 K 플러스 뭐 V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이 K가 몇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값이 지금 인피멈이 작은 걸 N으로 뽑은 거잖아요. N보단 크겠죠. 지금 여기서 나온 게 지금 N은 이미 빠져나와서 있고 이 K가 몇이냐에 따라서 N 플러스 K 값이 될 텐데 근데 이건 이거의 값이 아니라 이 좌변의 값이죠. 그래서 인피멈 NM 중에 작은 것보단 크다. 이런 부등식이 만족합니다. 그럼 진짜 마법이 하나 생기는데 이 GP? GP에서 합시다. 이거를 뒤집어요. 이게 사실 마법이거든요. 어, 아까 제가 원래는 발산할 거를 수렴시킨다고 했죠. E의 마이너스 X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한번 스위칭을 시키는 거예요. 크기를. 그래서 이게 진짜 디스턴스인지는 이 1, 2번을 섞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0을 인피니트로 보낸다 했잖아요. 그건 예를 들어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냐. 네. 2의 마이너스 인피니트를 그냥 0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0이 진짜 거리상으로 0인 얘가 되고 저게 밸류에이션을 하면서 그러니까 VP 자체는 이 n과 m, p의 n승, p의 m승으로 나타냈을 때 얼만큼 차이 나냐 정도를 말해주거든요. 뺐을 때. 근데 그걸 한번 뒤집었다 생각하면 돼요. 확인니까 나누게 하면 빼기 되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인피몬 같은 게 저희가 상상하는 그 트라이앵글 매트릭스 뭐죠? 그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만족시킵니다. 사실 그것보다 세요. 훨씬 센 뭔가를 만족시켜요. 이게 슈프리멈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이런 거리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 사실 밸리에이션이라고 불렀던 게 그 P의 분리승 중에서
네. D를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부위를 구하는 게 릴레이션이었죠. n이요. p의 n승이요. 네. 커다란 거 나눠주면 가장 커다란 걸 때 n이 있죠. 릴레이션. 네네. 네. 그래서 얼마나 뭐냐를 p를 기준으로 이 함수가 디펙트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진짜 그 매트릭을 주는지 1, 2번을 통해서 궁금하시면 집에서 해보세요. 아, 그러면 저희가 D를 지금 GP에 이퀴브를 한 거죠. 그러니까 GP가 매트릭 스페이스죠. 그죠? 그죠? 근데 이거랑 별개로 GP에 어떤 토폴로지 타우를 저희가 이미 줬었어요. 그리고 이상을 아는 사람들은 이 두 개의 D가 인질수하는 토폴로지가 아까 그 서브 스페이스를 만든 토폴로지나 이퀴밸런트한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해야 돼요, 사실은. 한쪽은 당연하고 한쪽도 당연한데 좀 써야 돼요. 근데 받아들입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뭘 했냐면 얘가 클로즈드고 컴팩트였죠. 그죠? 근데 이 이상이 동치라 했죠. 그러면 클로즈 컴팩트 매트릭 스페이스가 되겠죠. 그럼 뭐죠? 컴플리트 스페이스죠. 컴플리트 스페이스라는 게 뭐예요? 그죠? 혹시 컴플리트 스페이스를 잘 안다. 근데 2학년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그죠? 그래서 QP가 사실 여기선 GP죠. QP도 똑같아요. 약간 이렇게 붙인 거니까. 되게 쌈뽕한 엄청난 결과가 나온 거죠. 저희가 아는 Q를 포함하는 컴플리트 매트릭 스페이스가 뭐가 있죠? 그죠? 사실 R, C는 좀 뭐 대수적인 논이니까 넘기기로 하고 있다. R 말고 사실 살면서 본 적이 없잖아요. Q를 포함하는 컴플리트 매트릭 스페이스를. 그리고 잘 보면은 거기에 막 매트릭에 대해서 뭔가 같은 게 그 유일하다 이렇게 그 유니크니스 디어럼들이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매트릭을 주면은 다른 컴플리트 스페이스를 뭔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Q로. 저희가 그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가 R이랑 뭐가 다른데? 라고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그램플을 통해서 계산을 몇 개 해보면 정말 신기한 사실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첫 번째. 똑같이 생긴 게 얘가 이제 Q에 있다 생각하고 이거는 R에 있다 생각합시다. P는 프라임이에요. 이거 수렴하나요? R에서? A 제로가 0이 아니면. 네. 할 리가 없죠. 그 중학교 때 배운 게 뭐죠? 그 공식 있지 않나? 아, 제가 물어본 건 이게 수렴 하나였어요. 죄송합니다. 저거 자체로 수렴 안 해요. 그죠? 네, 이거나 이걸 둘 다 생각하면 돼요. R에서는 이것도 P가 인피니트로 가면서 날라가죠. 그죠? 이거 발산. 이거 수렴할까요? 절대 안 하죠. 인피니트로 가는데 이것도 절대 안 하죠. 근데 R을 포함하는데 이 매트릭 저희가 생각하는 dx, y는
x-y를 줬을 때 매트릭이란 말이에요. 이건 사실 그죠? Q에서. 근데 이런 이밸류에이션을 적용한 매트릭을 생각을 하면은 그죠?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 첫 번째 이거부터 봅시다. A 제로 곱하기 P의 n승이 n 인피니트로 가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다 P의 n승을 넣는 거죠. VP P의 n승 몇이죠? 2의 마이너스 n이죠? 2의 마이너스 n. n이 인피니트로 가면 0으로 가는 거죠. 0. 얘가 A 제로로 가요. P의 n승이 1로 가기 때문에 아니죠. 0으로 가기 때문에 0으로 가죠. 0. 그죠? 마치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제가 아까 크기의 인버전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아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얘가 0으로 가는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는 이 인버스로 이 플러스 그 역수로 바뀌면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거 사실 공식이 뭐죠? 무한합 공식 1-p분의 a0 1-p의 n의 리미트 n이 인피니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R이 0이랑 1 사이에 있을 때 이게 빵으로 가서 1-p분의 an 막 이런 공식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선 이게 발산해 버리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이 P의 n승 쪽이 그냥 빵으로 죽어버리는 거죠. P의 n이 빵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A0 1-p 플러스 1-p 마이너스 P의 n승의 리미트 씌운 걸 텐데 이게 싹 어딘가로 빵으로 수렴해 버린다는 거죠. 지금 QP에서는 아래서는 발산해 버리지만 그래서 이게 수렴을 한다. 1-p분의 A0 되게 네. 시그마 더할 때도 1-p분의 등비율상 저 매트릭이라고 계산하면 그게 매트릭이랑 상관이 없어요. 저게 테크닉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막 SN을 이렇게 해놓고 SN, SN-1을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빼거나 더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식이라 사실은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엄밀하게 이미시랑 그게 교환이 되냐 마냐는 잘 모르겠긴 해요, 사실은. 근데 일단 직관적으로 아마 될 거예요. 됩니다. 그러니까 책에 그렇게 써놨겠지.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일이 생긴다. Q를 포함하는 매트릭 스페이스지만 이 디스턴스, 매트릭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생김새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진짜 아까 했던 저기 방금 보인 거에 P는 3이랑 A0는 1을 넣어봅시다. 그죠? 그럼 이게 정의상 뭐냐면 저희가 아까 어, 3, 자, 맞. 저렇게 하기로 했죠. AN은 A0 곱하기 P의 N이니까 AN이 3의 N승이죠. 네. 얘 같은 경우는 저기다 넣으면 이 수열의 합을 구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숫자로 수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신기하죠? 수렴을 해도 그 부호까지 바뀌어버리니까 뭔가 직관이랑 많이 어긋나죠? 그래서 생각보다 직관을 얻는데 오래 걸려요. 이 컨스트럭션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을 몇 번 해보면 아,
P는 3이라고 고정을 하고 아까 했던 것처럼 52라는 숫자를 계산해 볼 거예요. 그럼 다이어그램이 아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죠. 그래서 52라는 예를 넣으면 디비전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사실 이거는 저희가 했던 거랑 크게 수체 계상 달라 보이는 게 없죠. 그럼 마이너스 2 같은 얘들은 어떻게 넣냐? 그죠?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한 컨스트럭션을 다 이해를 해도 어떻게 하지? 이런 경우가 생겨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이제 똑같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3의 제로입니다. 아까 프로젝트 리밋이 이 0에서 2 사이의 숫자로 뭔가 이렇게 나눗셈을 표기하고 싶은 거였죠. 그럼 여기는 완료됐고 3의 제로에 대해 3의 영승에 대해서 이 마이너스 1을 다시 양수로 표현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은 다시 뭐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 곱하기 3 더하기 2 인정하십니까? 그럼 이걸 다시 쓰면 맞죠? 다시 마이너스 1이 나왔네요. 얘를 저 자리에 다시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하면은 뭐예요? 마이너스 1에 3의 3승 플러스 2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의 1승 플러스 1 곱하기 3의 0승 또 마이너스 1이죠? 다시 쓰면 저 사람 뭐야 저걸 계산 못하냐 그러겠죠. 당연히 이게 쭉 나와요. 지금 이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숫자는 이 피에릭 넘버에서 심펄스로 나타내면은 0일 때 1이죠. 1일 때 2죠. 2일 때 마이너스 1이었고 마이너스 1이 아니죠. 2였죠. 2. 2고 계속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이게 쭉 2로 갈 거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마이너스 2냐? 2여야겠죠. 지금 수렴하는 걸로 보인 게 아니라 그, 그 프로젝트 리밋의 정의로 봤을 때 계산을 한 거고 원래 정의를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정의한 디스턴스로 매트릭으로 정의한 여기서의 수렴성도 그거랑 잘 맞물린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써보면 얘는 어, 이런 무한썸이 되죠. 1은 하나로 빼놓고 어, 왜 마이너스가 붙었지? 마이너스를 왜 붙였을까요? 어, 플러스 같은데? 그죠? 네. 플러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1이 될 거고, 이거는 공기 3짜리, 첫항 6짜리니까 1-3분의 6이죠. 그죠? 뭐 이걸 이렇게 더하는, 제가 이거 양수로 만들려고 노트에 마이너스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렴한다 했잖아요, 이걸로. 아까. 원래 아래에서는 절대 수렴 안 하게 생기는데, 얘가 1-3은 마이너스 1하는 원래 저희가 G로 넣고 싶어 했던 것이나 똑같은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네. 네네. 번째로 또 가장 큰 특징가 마이너스 3의 n승이나 계속 써지잖아요. 마이너스 1번째 항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계수로 그려져 있는 항의 차수가 계속 커지잖아요. 네, 계속 커지죠.
아, 근데 숫자를 보면 이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그 이거의 썸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리미트 an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리미트 시그마 an이 마이너스 2. 그래서 사실 이거가 0으로 가는 게 이거 계산하는 과정에서 1-p분의 거기에 쓴 거죠. 네. 다른 질문 있다면 뭔데요? 뭐냐면 그뭐 그러니까 다음에 아,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GP로 했었는데 이제 그 3번이 이제 Q에서 하는 건데 쓰기가 좀 귀찮네요. 3번에 이미 그 예시로 틀어놓은 거는 아까 저희가 QP의 그 스트럭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Q3에서 얘를 구하겠다. 근데 이 25에 36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Q를 Q3로 넣었을 때 이 25분의 36분의 25의 이미지를 이렇게 쓴 겁니다. 저희가 알기를 모든 원소는 P의 n승 곱하기 U로 쓸 수 있을 거고 P는 3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4분의 25가 GP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 이렇게 물을 텐데 4분의 25는 잘 생각해보면 7-4분의 3입니다. 그리고 얘는 7-8분의 6이고요. 8분의 6은 7 플러스 1-9분의 6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P가 3이잖아요. 공비 2개짜리에 첫항 6처럼 행동하는 어떤 무한 시퀀스가 사실 4분의 25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 놓은 게 루트에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뭔가 저희가 상상하는 거랑 조금은 다르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왜 좋냐? 이제 다시 방정식의 근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지금까지 컨스트럭션 한 거에서 질문이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나요? 네. 마이너스 2대 2 시그마 리미트 n 모아들어갈 때 시그마 조식 있잖아요. 네. 그거가 옛날에 유튜브 나왔던 그저 개수들을 시퀀스로 보고 마이너스 이만큼 함수를 안쪽에다가 마이너스 2로 곱하면 1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 잠시만요. 네. 어디 있어? 이건가? 네. 저기다 마이너스 2로 했을 때 2이 나와야 됐을 때 그러면 그러니까 저게 시퀀스로 보면 1, 1, 1, 1 이거잖아요. 네. 네. 거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나와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시퀀스가 사실은 1이다.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면 1-3분의 1에 마이너스 2가 1이잖아요. 네.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연습 문제 같은 게그 세르 선생님 책에는 없고 하셀 선생님 책에 꽤 있거든요. 그런 걸 풀 때 그런 그 수 컨트롤하는 좀 기맥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걸 왜 만들었냐? 혹시 여기서 PMA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정말 유명한 책인데 루딘 선생님의 PMA라는 책. 거기서 모든 수학 뉴비를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게 뭐죠? 루트 2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한 세네 페이지 가면.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쵸. 상황을 만드는. 네. 그러니까 Q에서 Q에 대한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거리를 x-y는 x, y는 x-y 이렇게 줬을 때 R이라는 걸 그 해석학에선 저희가 공리로 받아들였잖아요. 저희 학교 교재는 그렇긴 한데 PMA는 데드킨트 컷이라는 걸 직접 알려주면서 막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루트 2라는 얘가 R에 포함이 되냐 이거를 증명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유비들의 그 희망과 꿈을 부시는 데 일조를 합니다. 저는 하나도 처음 봤을 때 이해를 못했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서 보면은 결국 뭘 할 거냐면 당연히 해석하기니까 슈프리먼 같은 걸 잡고 슈프림이 있는 걸 보이고 뭐 단조 증가를 하든 뭘 하든 뭐 수렴하는데 수렴하는 걸 보이고 이게 우리가 원래 찾던 x제곱 빼기 2를 만족하는 그 숫자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겠죠. 그, 그 쪼이는 과정이 뭐냐면 그 증명을 잘 뜯어보면 뉴턴스 메소드라는 거를 씁니다. 1차식으로 근사를 하고 계속 쪼이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 정말 착하신 문희 선생님께서 전혀 언급을 안 해주고 진짜 하늘에서 떨어진 구등식 마냥 그 구등식들을 박아놓고 그래서 수렴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제 일반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엄청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씨, 나는 수학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하면서. 근데 우리가 이 루트 2에서 R을 갈 때 이런 방정식의 근이 좀 더 넓어진 거잖아요. X제곱 빼기 2로. 그게 Q에서 QP로 갈 때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도 처음에 잠깐 착각했는데 저희가 뭔가 대수를 많이 한 것 같잖아요. 지금까지 한 건 전혀 대수적인 컨스트럭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Q에다가 루트 2를 넣는 방법은 이 매트릭에 의존해가지고 R에다도 넣을 수 있고 P는 2에다 넣을 수도 있고 3에다 넣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이건 저희가 해석학 시간에 배우는 거, 이건 오늘 하는 거, 오늘 한 거죠. 근데 루트 2를 또 어떻게 넣을 수가 있어요? Q에다가. 루트 2를 저희가 넣고자 할 때 또 뭐 어떤 방식을 쓰죠? 이 대수하시는 분들. 그죠? 여기서 이 노테이션을 이렇게 쓸까요? 아니죠. 필드니까 이렇게 많이 쓰죠. 완전히 저희는 해석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QP에서도 뉴턴 메소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고 이제 근들을 어떻게 추가를 시키는지 한번 볼 겁니다. 아까 Q가 컴플리트인 걸 잊지 말아줬으면 해요. 왜냐면 뭔가 존재성은 결국 컴플리트니스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네, QP요. 그리고 이건 사담인데 이게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다 했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어떤 점을 잡든 그 근방에서 GP 비슷한 스트럭처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유닛만큼 그 P의 S만큼 땡기면서. 근데 얘가 컴팩트하고 그거를 했잖아요. QP가 로컬리 컴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로컬 필드라고 불러요. 이러한 대수적 구조를. 그래서 아까 말한 이게 더 익숙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 로컬 필드입니다. 똑같아요.
위상은 어떻게 주냐? 이 t가 얼만큼이냐에 따라 릴레이션을 뭐 이런 식으로 주겠죠. 한번 뒤집기만 하면은 뭔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보기에 이것도 아규먼트가 추상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유처 메소드를 소개를 할 겁니다. 유처 메소드가 뭔지 안다. 들어본 적 있다. 보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셔야 돼요. 이거는 네. 이거는 아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래서 한 유처 메소드의 스테이트먼트를 나는 대충이라도 말을 할 수 있다. 있나요? 선거 좀 느낌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클래식 버전이라고 써놓게 했는데 스테이트먼트를 쓰면 조건이 뭐냐면 F가 연속이고 이분 가능하고 그건 알파에 대해서 0이고 프라임에 대해서 0이 아니면 그건 그 알파의 네이버후드 U에 대해서 이런 걸 만족하는 게 있다. 아니죠. 이런 걸 만족하는 네이버후드 U가 있다. 아, 아, 여기 X를 썼나?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R입니다, R. F가 미분 가능하고 여기서 0이에요. 그죠? 그리고 알파 프라임에서 0이 아니면 어딘가에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로 할게요. 그림 그리기 편하게. 이렇게 접선을 그어가면서 이렇게 수렴시킬 그림이 너무 작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시퀀스를 수렴시킬 수 있다가 유탄 메서드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한 PMA에서 그 말씀해 주신 루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어, 여기 루트 2에 해당되는 얘가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이 근처에서 점을 잡아서 이렇게 접선을 그어가면서 분홍식을 쪼여서 이 근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QP에서 뉴턴 메소드를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먼트 어떻게 되냐? 아, 그리고 2분. 이게 좀 복잡해 보이거든요? 복잡하긴 해요. 화가 중요한데 어, 네. 프라임 할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미분점이요. 사도 네. 전 대수적인 데리베이션이긴 한데 폴리노미얼이니까 xn을 가져왔을 때 nxn-1를 생각하면 돼요. 개수가 GPX 네. 그리고 이걸 이용하면은 사실 이거는 저 수열을 어떻게 만드는지 정도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엄청 복잡하죠? 이해를 안 해도 돼요. 그냥 뉴턴 메소드 같은 게 있구나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해도 되고 다시 어, 아, 전데 여기 조건이 더 붙는데 그건 노트에 써져 있어요. 그냥 앞선 조건이랑 그, 그 근처에서 같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사실 이 구체적인 스테이트먼트는 당연히 이해가 안 돼요. 처음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아까 어떤 좋은 네이버후드 안에 있으면 근사시켜서 근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런 이 부등식들이랑 이 K, 밸류에이션에서 K가 나오면 0은 아니겠죠? 그런 것들이 저 원래 뉴턴 메소드의 그 조건들을 대체를 하면서 결론이 이 GP의 근이 F GP의 근이 Y가 있다. 이렇게 나온다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써놨는데 인투이션이라 해놓고 써놨는데 이제 컨티뉴어스 한 거랑 미분이 가능한 거는 저희가 GP의 저 폴리노미얼 링 자체는 X들만 막 스팬을 할 거 아니에요? 저 사실 X에 대해서만 컨티뉴어스한 거랑 그 미분이 된다만 보여도 다 보이는 거죠. 왜 그 미분 가능이랑 컨티뉴어스는 합이랑 곱에 대해서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 컨티뉴어스랑 디페어 한 거는 디퍼런셜을 한 거는 폴리노미얼이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프라임이 0이 아닌 거는 잘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0이 아니다 써져 있어요. 얘가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네이버후드 근처에 뭐가 있다. 이거는 저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게 이제 모드 PN에 대해서 같다는 게 n이 커질수록 그 네이버후드는 작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겠죠? 아까 순서가 바뀐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좀 큰 n에 대해서 라는 거는 좀 작은 네이버후드에 대해서 PRD 토폴로지에서 봤을 때 충분히 작은 네이버후드 안에서 이걸 만족시키는 뭔가가 있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코롤이라 써놨는데 여기다가 그 노트에 헨젤스 렘마라고 써져 있는 데다가 n은 1과 k는 0을 넣으면 모두 p로 줄였을 때 근이 있으면 올릴 수 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스테이트만 봐서는 전혀 감이 안 잡히거든요. 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홀로올리 저기다가 이제 n은 1이랑 k는 0 넣으면은 every simple zero 옵션 이렇게 봐. 이거는 k는 제로잖아요. 아니죠. n은 1이잖아요. 그지. 여기에 이거 어디 있어? 일단 1을 넣고 k가 제로. 그죠? 이걸 만족시키는 게 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f가 이 피에릭 폴리노미얼인데 얘를 그냥 그 P로 나는 폴리노미얼로 간주를 했어. 심플 제로. 심플 제로라는 건 그냥은 0인데 미분했을 땐 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수가 디그리가 2개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여기서만 있어도 여기에 근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x제곱 빼기 2가 모듈러 7에 아니 7 에딕 인티저 폴리노미얼에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G7으로 오면은 F3 넣으면 0이죠. 그죠? EX 미분하면 EX잖아요. 3 넣으면 0 안 되죠. 그런 걸 심플 루트라고 해요. 근데 심플 루트가 있죠. 그죠? 있으니까 얘도 뉴턴 메소드 같은 걸로 뭔가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방금 3 더한 거에서 근처에서 그 선을 잘 긋다 보면은 여기에 어떤 알파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근이 된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Q가 Q7에 있는 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컨스트럭션상 맞거든요. 근데 Q에는 X제곱 빼기 2를 만족시키는 얘가 없잖아요. 근데 방금 저희가 Q7에는 알파가 있길 알파 제곱은 2인 얘가 있다는 걸 보인 그러니까 프로퍼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미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다른 방법으로 수체계 하나를 만들어서 없던 근을 만들었죠. 되게 놀라운 행위를 한 건데 그래서 이게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피에릭 넘버를 정의하고 이제 쓸모가 있길 기대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제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Q에서 R로 익스텐션을 할 때 뭔가 없었던 근들이 있길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채워놓는 방법이 거리에 의존해서 호시 수열을 끼워 넣든 아니면 R 같은 거는 순서가 쫙 있으니까 순서에 잘 맞게 끼워 넣든 해가지고 뭔가 근이 빽빽하게 다 찾으길 바랬던 건데 Q7도 뭔가 비슷하다. 좀 더 좀 모든 걸 다 포함하기 힘들 수도 있겠죠. 저걸 만족하면 올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증명 안 할 거고 QP의 스트럭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끝을 낼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 앞으로는 이제 증명을 거의 안 할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쓰일 일은 없거든요. 근데 공부를 할 땐 직접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혹시 질문 있나요?
지금까지 한 거 잘 모르겠거나 궁금한 거. 근데 사실 별거 없어요. 이거는 QP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죠? QP 스타를 볼 겁니다. 뭐 스타를 해봤자 0 뺀 거니까. 얘가 P가 2가 아닐 때는 이렇게 생겼고, 이게 제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수를 하다 보면은 이게 P가 2인 게 좀 계속 특이 케이스로 나오거든요. 네. 왜 근본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짝수도 결국 되돌이표라서, 그러니까 P는 3을 짝수라고 정의하면은 P는 3에서도 뭔가 안 되는 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스트럭처 시어럼이 있고, 어, 사실은 이게 어, 음, 저희가 QP를 쓰기를 어떻게 쓸 수 있냐고 했냐면, 아무 x나 가져와도 x는 cn승 곱하기 유닛으로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앞에 붙어 있는 g는 이 n에 해당되는 거예요. n이 얼만큼 딸려 있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얘들이 이 u, 이 유닛 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을 해주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어, 뭐 구분이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어, 음, 배를 하는 것보단 이렇게 나뉜다고만 생각합시다. 를 보면, 그러니까 이걸 증명할 때 나오는 구조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QP를 이 PNN에 대한 인티저 파트 U1과 V로 나눠서 저희가 소수를 할 건데, 이런 스트럭처 시어럼이 있다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런 스트럭처를 알고 있으면 저희가 QP에서 어떤 숫자가 제곱수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확정을 하는 거죠. 확정을 한다기보단 그냥 여기에 빗대어가지고 그냥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알아내는 방법을 써놓은 게 그 1, 2번이고, 스트럭처 티어럼 밑에 있는 1, 2번이고, 좀 당연한 얘기인데, 이 G, P의 n승의 U라 표현했을 때, 이 n이 2분인 거랑, n이 2분이어야지 제곱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증명할 때 사실 그 저희가 프로젝트 리밋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약간 다이어그램 체이싱을 해가지고 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지 뭔가 어떻게 홈모피즘이 생겼는지를 알아가지고 여기서 조건들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이 그 제곱수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이 스트럭처를 알면은 연습 문제랍시고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써져 있는데, 슈스타 제곱에 얘가 슈스타의 서브 그룹인 건 자명한데, 왜냐면 제곱으로 표현된 거는 곱해도 제곱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픈 서브 그룹인 거를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번 이해가 잘 되셨다면 해보시죠. 그리고 이걸 책에서 왜 소개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앞으로 제가 아까 한번 말을 했는데 르장드르 심볼이라는 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것을 일반화한 힐베르트 심볼이라는 거를 정의를 합니다. 3장에서. 르장드르 심볼이 뭐였냐면 프라임 P에 대해서 P분의 L이 힐만이의 값을 가지는데, L이 제곱수인지 아닌지 판별해주는 함수랬죠. L이 제곱수면 1, L이 제곱수가 아니면 마이너스 1.
근데 이걸 인썸 A 제너럴라이즈를 해주는데 르장드르 심볼을 이거는 지금 여기서 정의를 한 거죠. 제곱해서 P로 나누는 게 제곱수가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여기다 이 QP에다가 정의를 하게 해줍니다. 왜냐면 구조를 줌으로써 아까 코로올리에 뭐가 있었냐면 제곱수가 되는 이퀴벌런트 릴레이션을 줬죠. 컨디션을 줬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X에 QP가 있을 때 아니 QP에 어떤 원수 X가 있을 때 사실 0은 의미가 없잖아요. 0 제곱은 0이니까 얘가 이제 P분의 X가 얘를 이 X를 이미지 여기로 보냈을 때 우리가 제곱을 판별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르장드르 심볼을 이 GPG뿐만 아니라 QP에도 익스텐션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쓰진 않을 거예요. 테크니컬하게 앞으로 내용을 전개를 하면서 근데 좀 실제로는 이걸 알고 있어야지 그 책을 읽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예를 들어 P가 프라임이 2가 아니면 X를 여기다 보내요. 여기서 n이 2분이 아니면 진작 나가리고 제곱수가 아니니까. 그리고 남은 유니파트를 GP도 사실 볼 필요가 아니지. 잠시만요. 내가 뭐랑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U1 제곱? V 아 여기서는 무조건 스퀘어가 있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만 뭔가 잘 저희가 알아가 보면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르장드르 심볼을 이제 피에릭 넘버에서도 확장을 하는 것까지 하면은 이제 오늘 하는 얘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게 결국 뭐냐면 Q를 익스텐션을 시키길 어떤 피에릭 넘버라는 걸로 만들고 근데 이건 R이랑은 상이한데 그래도 뭔가 근이 가끔은 뉴턴 메소드를 이용해서 특정된 근을 넣을 수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로컬 글로벌이 뭔지는 얘기를 안 했고 그게 이제 아마 내일 다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처음 세미나 시작하실 때 했던 질문이 QPX를 만약 우리가 정의를 했다 했을 때 네. 거기 근이 있으면 QX에 됩니다. 네. 이게 항상 사고 나니까 문제 처해진다. 네. 이게 진짜 조건이 있어서 네. 그걸 아니요, 이거를 내일 해야죠. 네. 지금 이걸 정의한 겁니다, 오늘. 그 로컬 글로벌을 왔다 갔다를 어떻게 하냐가 사실 테크니컬 하거든요. 그걸 사실 내일 스테이트먼트만 하고 바로 이제 퍼덕티브 폼이랑 하셀 링컵스키 스테이트를 하고 예시를 한두 개 보고 끝이 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히려 내일이 쉽기는 더 쉬울 거예요. 오늘은 증명할 게 없으니까 그냥 다 한 느낌인데 내일은 그거 다 증명하려면 이제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스테이트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질문 없나요? 그냥 데바페이스 그냥 뭐 이제 알아서 해보라고 해야 돼. 그냥 PN 제곱 ZP 셋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노름으로부터 부품볼을 만들어 보면 저는 뭔가 DVR을 이용해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매트릭을 만드셨길래 매트릭으로부터 자연스난 거의 똑같은 노름을 안 쓰잖아요. 여기서는 뭐 노름이라는 게 뭐 매트릭이랑 다른 건가요? 다를 게 없죠. 네. 저희 차 가지고 하면 되니까
차이 해가지고 매- 차이 된 다음에 그뭐 고이모식 이게 저렇게 쓴 다음에 차이를 쓸 때 그 이제 pn승, pn-1승 이런 식으로 써진단 말이에요. 그 이렇게 써질 수밖에 없는 걸 이용하면은 뭔가 오픈일 수밖에 없다는 게 나오는 식으로 증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한지 오래돼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궁금하시면. 네, 감사합니다.